자, 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위해서 경기를 분배를 했습니다. 나눠서 왔죠. 네, 그래서 또 덕현이가 라리가 세비야 또 있고 그리고 또 PL 팀들 중에서는 첼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경기가 이제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덕현이가 이제 새벽에 저희 단톡방에 경기 너무하네 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종윤이 형이 한 이틀간 부재를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원이랑 방송도 하고 뭐 하고 이제 또 따로 뭐 이제 외부 일정도 있고. 아, 라디오. 네, 뭐. TBS 라디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네. 제가 그 TBS에서 이제 축구살롱이라는 축살? 라디오 프로그램을 네, 그 강지현 아나운서 그리고 그 소준일 캐스터. 예, 소준일 예. 캐스터는 아시는 분들 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강지현 아나운서도 아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형이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예전 같은 아카데미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티다방 검색하셔서 T다방. 네. 그러니까 그게 TBS 아나운서들 아. 그런 유튜브 네네네네. 채널이라서 거기 축구살롱 매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일정 소화하면서 이게 이날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일정이 연장선상으로 이어졌죠. 왜냐면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막 시작이 되고 물론 저는 이번 주는 유로파리그를 들어갑니다. 아. 아스날 그러니까 경기를 들어가요. 챔스 배정에 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달았더라고. 황대가 완전 좌천됐나 보다. 아니 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뭐 하루 이틀인가요? 아 근데 이제 경기가 많으니까 한 경기쯤은 받아도 될 텐데 한 경기도 없길래 얘가 이제 완전히 밀려났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직접 얘기를 하는 분은 유로파에 있었군요. 네, 아니 뭐 밀려났다는 표현이 뭐 어떨지 이 모르겠지만 포지션 예전에 주원이 형 포지션입니다. 그럼 저도 곧 성공하겠군요. 네. 조심해요. 네. 예, 주원이 아니, 형이 걸어온 길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스날 경기. 네, 아스날 경기. 그 라피드 베닌 맞아요, 원정인데.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 경기 기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경기잖아. 왜 기대를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지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그렇지. 첼시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세비야입니다. 그래. 어찌됐건, 챔피언들끼리의 맞대결이었고, 사실상 챔피언스리그야. 이거, 챔피언의 대결이 아니, 챔피언스잖아. 이거 챔피언스 리그예요. 그래. 아니 왜 매치업이 진짜 챔피언들의 대결이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첼시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이라고 보고 세비야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양팀 맞불놓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그래. 예전에 그 첼시 아약스 4대4 경기 그런 스코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막 치고 생각했거든요. 맞는. 근데 0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뭐 똑같은 무승부긴 하네요. 네. 네. 승부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날의 키포인트는 저는 어찌됐건 중원 싸움이었다고 좀 중원. 보고, 근데 이제 중원에서는 세비야가 우위를 점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첼시의 허리 라인이 힘을 못 썼고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라인업은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첼시는 사실 지금 공격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날 교체 출전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혜를 제외하고도 저는 첼시 공격진은 유럽 어디에 내놔도 일단 뭐 선수 이름값 그리고 이들이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놓고 보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름값은 저는 완전 최정상급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좋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저는 그게 지금 첼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만약에 경기 내용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안 따라주면 어떤 얘기가 뒤에 따라붙냐면 야 되게 돈을 많이 썼는데 얘네 그냥 계획 없이 일단 좋아 보이니까 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나오죠. 이게 결과 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진은 뭐 항상 문제였는데 오늘은 주마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베스트라고 그래도 생각이 되는 라인업인데. 그렇죠. 근데 수비는? 기대보다 지금 주마가 최근 경기에서 너무 못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케파 실수에도 사실 같이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건 솔직히 저는 네. 주마 지분 한 8할 봅니다. 아 너는 파라를 보는구나. 네. 근데 이제 주원이 형은 이거는 케파가 막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5대5로 하겠습니다. 네. 8이면 서로 저는 5대5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나도 참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사람 성향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못 하지? 가져가요. 주원이 형도 그걸 못 가져가거든. 그건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네.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찌됐건 주마 티실이 나왔어요. 그리고 허리 라인에 이제 캉테 조르지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르지뉴 기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세비야라는 팀을 모르고 이 경기를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뭐 리그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생소한 팀들이 오면은 아, 이 팀 어떤 팀이지 하고 이제 사진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뭐 쭉 팔로우를 했으니까 이거 진짜로 압박 들어오면 못 벗겨낸다. 위험하다. 칸테 혼자 모자란다. 캉테 그리고 딴 데 가 있던데? 프레드한테 가 있던데? 왜? 프레드 거기 캉테 같아. 영혼이 접신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캉테 못했다고 보진 않는데. 캉테는 평타. 네. 근데 이제 조르지뉴 그래.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맨디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첼시 소속으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세비야는 그냥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라인업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레겔로 나갔고 라키치 들어왔고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바네가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 좀 그렇죠. 메우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저는 라키티치 데려온 거면 이건 진짜 정말 잘한 형입니다. 뭐 둘 다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이긴 한데 여기 익숙한 선수니까. 물론 라키티치가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싸잖아. 여기 또 바르셀로나에서 그래. 하는 거랑 또 여기서 하는 건 다르니까 이 경기 흐름 좀 놓고 보면 전반 중반에 일단 세비야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세리고메스가 부상을 당했고 이게 조한 조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페르난두가 라키티치랑 같이 앞선에 배치가 돼 있다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비야 중원 같은 경우는 이 선발 라인업을 라키티치, 페르난두 9대2 이렇게 3명이었는데 라키티치, 조르단 9대2로 구성돼서 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전에는 세비야가 압박하고 첼시가 이를 좀 막아내는 그림이 꾸준히 지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세비야의 문제점은 역시 그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부분이 항상 문제니까 루크 데용이 지난번에 이제 유로파리그에 막판 가가지고 득점을 빡빡하는 바람에 그렇지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그 골 어떻게 보면 내년 거까지 땡겨 넣은지도 몰라.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인터밀란이랑 경기였죠. 인ter 할 때. 저는 루크 데용 딱 그렇게 골 넣는 거 보고 와 찬우 형 존나 빡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얘기했어 엑셀에서도. 그래요? 형이 어떻게 쟤한테 먹냐. 그래. 내가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영주 형은 야 루크 데용 이 정도 넣으면 내년에 골 못 넣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중원 장악하고 골문 앞까지 썰어가는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을 못 짓습니다. 이 역할을 지난 시즌에 해줬었던 게 오캄포스인데 그치. 솔직히 언제까지 오캄포스한테만 기대를 할 거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세비야가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면 완전 이적을 하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세비야에 계속 남게 됐고 그러니까 첼시가 전체적으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이 안정된 느낌이 없어서 세비야가 압박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사실 고메스 딱 나가고 나서 이거는 첼시가 공략 잘하면 무조건 선제골 넣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느낌이었고 후반전에는 첼시 쪽으로 분위기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후반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슈팅이 아예 없을 정도로 첼시가 좋은 페이스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딱 끝나고 양 팀의 그 기대 득점 SG 값을 보면 첼시가 0.39, 세비야가 0.29.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골차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흐름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주된 주제는 아무래도 첼시 쪽이에요. 첼시가 팬들도 지금 약간 이거 뭐야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방향이 어디야 이런 얘기를 많이 방향성에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자면 좋아요. 첫 번째 수비 조직력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소튼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주마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주마가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야 그래도 텐센 리디거 주마 중에서는 주마가 제일 안정적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케파가 기량 미달인 골키퍼 맞습니다. 주마 불안한 선수가 맞죠. 근데 이 얘기도 사실 다른 해외 칼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과연 이들에게만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느냐.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서 수비수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램파드의 전술은 전혀 수정될 것이 없는 거냐. 자, 그래서 형이 없을 때 저희가 첼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나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형이 없을 때가 아니구나. 저희가 이제 히든풋볼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램파드 전술 문제냐 아니면 그냥 수비 문제냐를 가지고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예요. 둘 다 맞는 건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개인적인 수비수 퀄리티로 약간 의존을 해야 되잖아. 이게 딱 그거거든요.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건 어쨌든 전방 압박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전방 압박을 시작할 때 수비 라인이 미드필더진이나 강경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이게 수비진이 멍청해서 이걸 못하는 거냐 아니면 램파드가 이런 세부적인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라인 유지가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팬분들은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램파드 문제다 이건 뭐 수비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주마가 어쨌든 좀 불안했고 두 번째는 결국엔 조르지뉴의 기동성이에요. 조르지뉴가 투입이 되면 일단 중원에서 기동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 눈에 띄게 떨어져요. 이 선수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압박을 막 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딱 뒤에서 패스 주기 잡아주고 이제 이런 유형인데 안 좋은 건 압박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 조르지뉴가 잘하는 경기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 볼 잘 차요. 네. 보면 알아. 되게 잘하는구나. 근데 상대방이 중원 쪽에 조르지뉴를 맨마킹하거나 프레스가 들어가죠. 그럼 그 능력이 안 나옵니다. 세비야가 일단 중원 압박이 좋은 팀인데 센 팀이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조르지뉴가 골 넣고 첼시가 이겼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됐으니까 아니 세비야가 중원 압박이 강한 팀이라는 건 솔직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왜 굳이 조르지뉴를 캉테 파트너로 배치를 했을까? 이게 사실 코바치치 들어오고 나서 되게 풀렸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너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야 안정되니까. 램파드가 이걸 모를 리는 없다고 봐요. 근데 나는 선발 라인업을 꾸릴 때 정말 이 비수를 준비를 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약점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조르지뉴가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조르지뉴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게 만천하에 공개된 선수라면 그러니까 전제로 깔고 가죠. 그러니까 잘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근데 그 잘한 한 경기를 가지고 저 니들보다 뭐 축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팬들도 조르지뉴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발로 내세운 건 약간 램파드의 실책 물론 비겼기 때문에 뭐 아주 잘못된 경기 결과는 아닙니다만 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본 건 이 하버츠가 삼선이 불안하면 같이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그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레버쿠젠 팬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삼선 경기장력 떨어지면 이거 하버츠 같이 죽는다. 네. 근데 딱 진짜 이날 경기가 그랬어요. 세비야 압박에 캉테 조르지뉴가 계속해서 고전을 하다 보니까 윗선에 배치된 하버츠도 이게 뭐라 해야지? 그 선수 평균이치 있잖아요. 에버리지 포지션. 그 UEFA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거든요. 하버츠와 플래식 위치가 계속 겹칩니다. 거의 플래식이 안 보여요. 하버츠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건데 교체 카드 타이밍이 그 마지막에 거의 추가 시간 돼가지고 2장을 바꾸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교체인데. 플래식 오도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베르너랑 에이브라임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교체는 보통 이기고 있을 때 많이 하죠. 그렇지. 시간 지연의 용도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상대 수비진을 향한 뭐 전방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램파드 감독이 이날 사실 우세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교체 카드 2장을 막판에 사용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베르노도 좀 막히더라고. 난 그래서 좀 일찍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뭐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뛰었고 그리고 이제 메이스 마운트가 윙으로 나왔는데 이거 팬들이 되게 싫어하잖아. 윙운트.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마운트가 좌측면에서 조금 안 되다 보니까 플래식이 동선을 자꾸 중앙으로 가져가요.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하버츠랑 위치가 계속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버츠가 중앙으로 나왔지만 우측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성향이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선수가 완전 스위칭을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중앙 지역에서 동선이 좀 있다 보니까 우측면에 아예 죽어버리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긍정을 좀 보자면 티아고 실바, 벤치렐, 맨디 딱 이 셋이에요. 수비 라인 쪽에. 네. 맨디는 좋은 선방 보여줬고. 맨디 좋은 선방 보여줬고 그리고 이날 티아고 실바 솔직히 존나 잘했습니다. 그냥 수비진에 다 했어요 혼자. 클리어링 있으면 다 티실이었고 후방 빌드업 시작된다 싶으면 이것도 다 티아고 실바였어요. 그러니까 주마가 이걸 너무 못 맞춰줘가지고 수비 라인 전체가 너무 불안했다라고 이제 인상이 좀 박히긴 했는데 우리가 옆에 그래도 티아고 실바 정도 오면 주마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 네. 그냥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전 첼시한테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쿼드 전체가 거의 물갈이가 됐거든요. 사실상 다른 팀이 됐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합을 맞추는데 저는 시간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술적으로 설사 이렇게 잘 맞춰서 자리를 갖다 놓더라도 축구가 게임처럼 선수 바꿔 끼면 그대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라커룸에서의 어떤 적응, 그다음에 감독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걸 다 전제로 깔고라도 이거 방향성은 좀 빨리 잡아야 맞아. 되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이거보다 멤버 안 좋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방향성, 색채 확실하게 보였고 램파드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았단 그렇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저는 방향성 자체가 조금 설정이 안 돼 있지 애매해. 않나. 예, 그런 느낌 좀 들고 뭐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뭐 이제 중원 조합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거는 뭐 저희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또 세비야가 강력한 상대라는 걸 감안했을 때 물론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지는 그러니까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습니다만 첼시 팬들이 조금씩 걱정의 어떤 이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좀 문제 있는데. 애매한데. 그 부분을 램파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